계속해서 31번을 볼까요? 31번 보시면 다음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입니다. 아래처럼 인쇄에 대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탭은 어디일까요? 인쇄가 있고 눈금선 메모, 흑백으로 간단하게,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을 인쇄할 것인지, 눈금선을 체크하면 눈금선이 인쇄된다는 뜻입니다. 흑백으로 인쇄할 것인지, 간단하게 인쇄, 또는 페이지에 행렬 머리글을 인쇄할 것인지, 또 페이지 순서를 행우선, 열우선, 메모에 관련되는 것, 여기 또 행우류에 관련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31번 시트로 오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여기죠? 바로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자세히 버튼 하게 되면 탭이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탭, 시트 탭 이렇게 있어요. 먼저 페이지 탭에서는 용지 방향, 가로로 인쇄할 것인지 세로로 인쇄할 것인지 이런 거, 또 배율이 있네요. 배율은 확대 축소와 자동 맞춤 이런 거 있고, 그 아래에는 용지 크기, 인쇄 품질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탭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백 탭에는 여백을 지정하는 거네요. 그죠? 여백을 지정하는 거.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탭에는 머리글과 바닥글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할 것, 첫 페이지 다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글 편집을 누르시면 머리글에 관련된 내용을 넣을 수 있고, 요까지는 상세하게 2급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머리글 바닥글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탭이고, 시트 탭에 오시면 인쇄 영역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반복할 행, 반복할 열, 그리고 요거죠. 인쇄할 때 필요한 것들, 눈금선 인쇄할 것인지, 그죠? 흑백으로 인쇄할 것인지, 간단하게 행렬 머리글을 인쇄할 것인지, 메모도 있을 경우 메모를 시트 끝에 인쇄할 것인지,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것인지, 또 셀 오류가 있을 경우죠. 그대로 표시할 것인지 이런 거, 또한 행우선으로 인쇄할 것인지, 페이지 순서를 행우선, 열우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이런 인쇄는 어디 있냐면 바로 요 시트 탭에 있죠. 그죠? 시트 탭.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상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요거 자세히 버튼 눌러서 인쇄 무리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전체가 4쪽 중 현재는 1쪽을 의미해요. 그러면 요거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쪽이 이쪽, 그 다음에 한 번 더 3쪽, 4쪽 이렇게 페이지가 4쪽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이 4쪽으로 나눠진 거를 한쪽으로 다시 통합해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이동해서 보기가 있죠. 여기 보기 메뉴를 누르시고 페이지, 여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여기 보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이쪽 작지만은 3페이지, 마지막 여기 4페이지 이렇게 4군데로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 파란 점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페이지를, 그죠? 그래서 지금 작업은 요 파란 선을 나눈 분리선을 오른쪽으로 끌어다 였다 마치겠습니다. 또 아래 가로에 있는 이 점선도 끌어다 아래쪽으로 맞춰 볼게요.
먼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끌어보세요. 이렇게 끌어보니까 이쪽이 1페이지, 아래쪽은 2페이지, 이것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보세요. 그랬더니 전체가 한쪽이 됐네요.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 요거 자세히 버튼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전체 쪽이 한쪽으로 됐다는 것을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페이지 설정 있죠. 여기도 그죠? 여기도 페이지 설정인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페이지 설정. 여기는 클릭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비활성화가 됐죠. 비활성화 됐고 요거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편집 누르시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커말 써볼까요? 머리글에 커말 2급 뭐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엑셀이라 써보고 오른쪽은 컴퓨터 활용 능력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봤어요. 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됐죠. 어디서 확인해 볼까요? 다시 앞으로 이동하셔서 보기에서 이번에는 요거 페이지 레이아웃 있죠. 요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죠. 위에 여기가 머리글에 왼쪽에 넣었어요. 그죠? 가운데 넣었죠. 오른쪽 아래 넣었어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이렇게 확인을.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공을 조절하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데 이렇게 알맞게 갖다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다시 보기에서 요거 기본 클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급에서는 요 정도 간단하게 나오니까 페이지 설정에 인쇄에 관련되는 것은 바로 시트 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2번.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요일을 필터링 하려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요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 그러면 먼저 31번 시트 32번 시트에 오셔서 데이터 여기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먼저 요 데이터 안에를 클릭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메뉴에 필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 버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버튼이 나오는 것이 자동 필터입니다. 이 자동 필터에서 지금 여기에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날짜 필터가 있죠. 그죠? 날짜 필터에 요거 자세히 버튼의 바로 아래쪽을 쭉 보시면 요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요일 없고 내년 뭐 작년 올해 뭐 이런 것이 있고 요일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요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개 이상의 필드를 조건으로 필드라는 것은 이게 필드예요. 판매일, 품목, 수량, 단가 요 네 개를 우리가 필드라 합니다. 필드예요. 요 각각은 레코드로 합니다. 레코드. 전체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필드 간에는 AND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무조건 다 참일 때 AND가 되는 거죠. 조건으로 결합하여 필터링 됩니다. 요거는 맞는 내용이죠. 즉 지금 볼까요? 품목 여기다 품목을 모두 체크를 해제했어요. 그 다음에 딸기 스무디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니까 딸기 스무디만 했네요. 거기서 수량을 검색해서 숫자 필터에다 크거나 같음,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확인 버튼 누르면 하나 나오죠. 그죠? 지금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조건을 줬어요. 하나는 조건은 요거 딸기 스무디라는 조건 하나, 또 하나는 조건은 수량이 10 이상인 조건. 그죠?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만족하는 요거와 요거는 바로 AND로 된 것이죠. AND, OR 또는 아니죠. 그죠? AND 요 조건이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이 AND 조건으로 필터링 된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이죠. 다음에 원위치 하려면 데이터에서 요거 지우기를 클릭해보면 원위치 되고, 데이터에서 필터를 클릭하면 자동 필터가 해제됩니다. 3번을 보시면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이 뜻은 다시 안에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필터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되는 것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뜻이 이거예요. 그리고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바로 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형식이 필터 목록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이게 드롭다운이라는 뜻이에요. 누르면 쫙 펼쳐지는, 이렇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의 값이나 서식, 조건 등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 있으며 각 셀의 범위나 표에 대해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한 번씩, 그죠?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지, 뭐 여러 개, 동시에 두 가지 필터를 한꺼번에 줄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동 필터를 클릭해서 여기서 검색 필터, 검색에서 직접 넣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색 기준, 텍스트 필터, 뭐 색 정렬, 뭐 쭉 있네요. 그러면 목록값, 서식, 조건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품목을 클릭해 놨죠. 그러면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목록 값이죠. 요거는 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목록이죠. 목록 값, 이게 목록 값에 해당되죠. 목록 값 또는 서식, 색 기준 같은 게 색으로 필터링 할 수 있다. 색 같은 게 서식이에요. 그죠? 서식에 해당되는 거니까. 서식 또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버튼을 누르면 나오죠. 또 버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목록 값은 이런 것으로서 필터링 할 수 있고, 서식, 색기준 같은 서식을 통해서도 필터링 할 수 있고, 조건, 요거 텍스트 필터, 예를 들어서 요거 화살표 눌러서 또 나온 목록, 여기서도 필터링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 33번 볼까요? 다음 중 아래에 설명하는 엑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본다. 워크시트에 입력된 수치들의 값을 막대나 선, 도형, 그림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데이터의 상호관계, 경향, 추세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 힌트는 뭘까요? 막대나 도형, 선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바로 차트죠. 그죠? 차트고. 그럼 각각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피벗 테이블 33번 시트 들어와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요거를 피벗 테이블 한번 위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인데 요거를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8번 A28 셀을 선택하시고 삽입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할 그런 피벗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표 범위 선택 있죠. 표 범위는 바로 이거죠. 원본이죠. 그죠? 선택하시고 이름서부터 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시작은 여기를 클릭했으니까 여기 자동으로 나타나죠. 안 나타나면 이걸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이쪽 행이죠. 행에 뭘까? 격리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여기 행에는 바로 부서명이 될 거예요. 그죠? 부서명. 여기 행이죠. 여기다 부서명을 끌어다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레이블 있죠. 열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장, 대리, 상원이 있죠. 그럼 이건 직위에 해당되죠. 그럼 직위를 넣었다. 끌어다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빠뜨렸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바로 필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필터. 이름이죠. 그러면 이름을 여기다 끌어다 놓을 겁니다. 다음에 이 안에 부분을 보시면 과장, 대리, 요거는 열 레이블에 했어요. 그 아래를 보시면 최대 상여금 있죠. 상여금을 요 값에 떨궈 놓으면서 상여금 떨궈 놓으면서 최대값으로 바꿀 거예요. 또 평균 실수령액이 있죠. 실수령액을 그 상여금 아래에 실수령액을 끌어다 놓으며 또 평균으로 계산할 겁니다. 이와 같이 다시 요약해 보면 요 부분이 행, 요 부분이 나왔죠. 열, 요 부분은 필터, 요 부분은 시그마 값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안에 클릭해 놓아야죠. 이 안에 클릭해 놓고 먼저 행 레이블이 부서명이니까 부서명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거 행에 갖다 놓으시고 열 레이블은 과장 대리 사원이므로
주기를 열에 그려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름, 요거죠, 그죠? 이름, 요 부분은 뭘까요? 요 부분은 바로 필터라 그랬죠? 이름 부분을 필터에 끌어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거 더블 클릭해서 좀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여급이죠. 값이죠. 상여급을 최대값. 상여급을 놓고 합격으로 되어 있죠. 클릭해서 맨 아래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해서 최대값 확인. 그 다음 할 일은 요거 이렇게 하고 요 안에 더블 클릭하면 다시 넓혀집니다. 다시 요거 찍고 해주셔야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상여급, 저기 실수령액 평균이죠. 실수령액을 최대값 아래에 떨궈 놓으면서 합계를 되죠. 자동으로 합계됩니다. 이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클릭, 맨 아래에 값 필드 설정 클릭, 그 다음에 평균 확인.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여기 뭔가 평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이런 것이 전체 최대값 이런 것이 있죠. 그죠? 이런 것이. 요거는 행의 값을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 샵도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디자인 탭을 누르시면 디자인에서 옆에 분석 탭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 옵션이 있어요. 옵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레이블에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빈 셀에 샵을 넣을 건데 요거 샵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 먼저 요거 체크해 주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클릭해서 샵을 넣어주시고 바로 그 다음에 여기 유학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를 해제한다. 행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 이쪽 부분에요. 각각의 행이죠, 그죠? 각각의 행의 총합계를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여기는 있으니까 이거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쉼표 스타일이 다 들어와 있죠. 쉼표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가 있죠. 그죠? 쉼표 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위에 값과 똑같이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표를 복잡하죠.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실습해 봤어요. 다음은 2번 시나리오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보시면 먼저 할 일을 여기를 볼까요? 이 데이터를 갖고 시나리오 요약을 했는데 시나리오 요약은 어떤 표를 값이 변할 때 예측하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즉 이율 10% 시나리오 1, 이율 11.5% 시나리오 2개, 두 번째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름 설정을 한 게 있네요. 이율 여기네, 그죠? 여기에 이름을 이율로 줬네요. 만기 금액 여기 있죠. 요 금액 요거 B의 6세를 만기 금액으로 이름을 설정해 줬네요. 우리 먼저 두 개의 이름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똑같이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시나리오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끔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 설정을 해 주셔야죠. 이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만기 금액 클릭하시고 B6셀 클릭하시고 위에 이름 상자죠. 여기다 만기 금액 쓰시고 엔터 치면 여기 이름 설정이 된 것이죠. 여기 10.75% B4셀을 클릭하고 똑같이 위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이
이율만 쓰고 엔터를 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요약 만들어 봅니다. 시나리오 요약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시나리오 이름, 먼저 요겁니다. 요거를 여기다 입력해 놓을 거예요. 그대로 쓰시면 되죠. 이율 10%. 이율이 뭘로? 10%로 바뀔 경우에 만기 금액. 요걸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율을 넣을 것은 여기 이율은 여기가 돼야죠. 그죠? 비사셀에 돼 있죠. 맞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서 10%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10%를 넣어줘요. 0.1을 10%라고 안 그러면 직접 10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0.1을 넣어도 되고 10하고 % 이렇게 넣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두 번째는 요거죠. 이율 11.5%가 시나리오 이름이에요. 여기다 써주세요. 이율 11.5% 이렇게 써주시고 또 변경셀 똑같죠. 확인 버튼 됐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똑같이 11.5하고 % 이렇게 넣습니다. 두 개 작성했으면 추가 버튼 넣을 필요 없죠. 두 개만 할 거니까 확인 됐죠. 만들었죠. 그 상태에서 요약이죠. 요약이니까 요걸 클릭해 줘야죠. 그죠? 요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결과값을 알 수 있는 원하는 것이 요거죠. 만기 금액을 원하는 거니까 요 결과색은 바로 여기죠. 만기 금액 돼 있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다음은 3번 차트에 관해서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33-3번 여기로 와주세요. 요 시트를 클릭하시고 위에 여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제목이 품목이네요. 품목별 보시면 X축에 볼펜, 테이프, 커터칼, 포스트잇, 형광펜, 가위. 볼펜, 테이프, 커터칼, 포스트잇, 형광펜, 가위. 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로축에 Y축에 불량률 있죠? 불량률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있네요. 생산량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는데 먼저 이렇게 범위를 분명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불량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개를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X축 요거 그 다음에 불량률 Y축 두 번째 Y 보조축 이렇게 세 개의 범위를 지정해서 이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불량률 이렇게 범위 지정, 생산량 계속해서 범위 지정.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삽입,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세로 막대 차트를 클릭해서 첫 번째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딱 위치시키려면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조절점을 갖다 놓으면 똑같이 해당 차트에 해당 셀에 그대로 딱 맞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요. 여기가 뭘까요? 차트 영역인데 이 차트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아래
요거를 체크해 볼까?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고, 체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요 둥근 건 됐어요. 둥근 건 요거고, 그림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요 있죠? 요 그림자를 체크해 주시고, 그림자 설정에, 요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요. 클릭하고, 클릭해 놨어요. 바깥을 클릭해 볼까요? 확인해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선색, 차트 영역에 선색이 좀 검정색이네요. 그죠? 다시 여기 클릭해 놓고, 테두리 실선을 요거 검정색. 그 다음에 검정색 너비를 1 정도 줘볼까요? 바깥에 클릭해서 확인해 볼까요? 2 정도 줘볼까요? 1.25 됐죠? 이 정도 비슷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지금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죠. 제목도 바꾸는 방법은 먼저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먼저 차트 제목을 클릭한다. 두 번째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이 차트 제목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량 쓰시고 엔터. 됐죠? 그 다음에 홈 탭에서 진하게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 차트를 요거 세로막대는 분량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조축도 있네요. 생산량 보조축. 차트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다시 차트가 클릭된 상태에서 위에 디자인 클릭하시고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아래 콤보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생산량 요것이 보조축이 되어 있죠. 그죠? 보조축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해 주시면서 요거를 뭘까요? 요거는 요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서정 해 주시고 분량률은 막대죠. 세로 막대. 이렇게 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나왔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 값을 요거 세로 보조축 세로 축값 축제목 세로 보조축 Y축 보조축의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디자인 차트 요소 축제목이죠. 축제목 요 세로 기본 세로 선택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선택하시고 위에 찍고 분량률 엔터. 똑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보조축죠. 보조 세로. 또 여기 클릭하시고 위에 제목 표시줄 클릭하셔서 생산량 엔터. 됐죠? 그 다음에 바꿀 것은 뭘까요? 요 값이 틀리네요. 그죠? 요 값을 각각 바꾸겠습니다. 요거 정확히 세로 값축을 클릭하시고 여기 옵션을 누르셔서 축 옵션을 클릭하시면 최소 최대가 있어요. 즉 0%, 1%, 1% 증가했죠. 1%는 0.01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거를 뒤에 클릭하고 5를 1로 바꿔주면 되네요. 그죠? 엔터. 0.01이니까 0.1이죠. 이렇게 0.01 엔터. 이렇게 됐죠. 똑같이 요거 생산량도요. 요거 클릭하시면 되죠. 요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얼마씩 커졌어요? 0에서 2만, 4만이니까 2만씩 커졌네요. 그럼 요 1을 2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네요. 1을 지우시고 2 엔터. 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 범례가 위로 가 있죠. 여기 위로 가 있습니다. 범례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범례 옵션이 뜹니다. 범례 서식 위쪽 클릭해 놨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 값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축을 볼펜 분명 계열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나왔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생산량 꺾은 선형을 클릭해 주시고 정확히 다시 요걸 클릭해 주시고 클릭하면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이 뜨죠. 첫 번째 거 채우기 및 선 맨 아래 완만한 선이 있네요. 됐죠? 물론 색상을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상을 이런 식으로 녹색 바꿔주시면 되고 녹색의 굵기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바깥에 클릭해 볼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위와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기 위하여 워크리스트에 입력된 수치 값들을 막대나 선 도형 그림으로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데이터의 상호관계 경향 추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차트가 정답이 되네요. 다음에 34번. 다음 중 셀에 입력한 자료를 숨기고자 할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는 여기다 F3셀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엑셀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엑셀 엔터 쳤죠. 그 다음에 다시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G/ 표준을 영역 지정하시고 반쌍점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3개 입력하시고 확인. 삭제됐죠. 그죠? 삭제되는 게 숨겨졌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그죠? 숨겨진다. 골뱅이는 언제 쓰이냐? 골뱅이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갔어요. 거기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 골뱅이 주시고 큰 따옴표 님 큰 따옴표 엔터 이렇게 텍스트를 대표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골뱅이 서식입니다. 골뱅이 서식이다. 3번에 샵 0000 뭘까요? 샵이라는 건 자릿수가 있을 때 표시하고 자릿수가 없을 때는 표시하지 않는다. 대신 000은 자릿수가 없을 때 대신 된다. 그러면 지금 샵하고 000 서식이네요. 0대기가 있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릿수가 뭘까요? 1, 2, 3, 4, 5 이렇게 12345 이렇게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여기다 샵 4개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하나를 지워볼게요. 5를 지웠습니다. 변함이 없죠? 그대로. 네, 하나를 지우니까 0으로 됐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0서식, 샵과 0서식을 제하면 샵은 자릿수가 없을 때 자릿수가 있으면 해당 자릿수를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자릿수가 있으면 요번에 반대로 없으면 표시하지 않는다. 빈 셀로 내버려 표시하지 않음. 반면에 0서식은 자릿수가 있을 때는 그대로 표시하는 없을 때 자릿수가 없을 때는 0으로 대신
표시해 주죠. 그래서 지금 12가 있는 것을 요거에 해당돼요. 12. 그죠? 그러니까 앞에 0이 이렇게 왔다는 뜻이고, 샵은 찾을 수 없을 때 그대로 표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샵과 영서식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문제 35번 봅시다. 부분합이네요.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 함수를 이용하여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두 번째부터 실행되는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고 해제되어야 된다. 해제되어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실행되는 거, 그죠? 부분합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부분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여러 함수를 사용해요. 한 번은 합계를 내고 싶다. 두 번째는 개수를 내고 싶다. 세 번째는 먼저 최대값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 첫 번째는 그대로 부분합을 실행하면 되지만 두 번째일 때는 바로 두 번째 때부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줘야지 선택하면 이게 안 돼요. 합계가 없어지고 개수만 나타나죠.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면 해제되어 있어야 되지, 선택하면 바로 전에 함수 계산식이 없어지고 방금한 계산식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의 대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래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부분합 작성 후 개요 기능을 눌러서 특정 데이터에 표시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세 번째, 부분합 실행 전에 그룹시키고자 하는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어야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부분합할 때 부분합하기 전, 부분합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해야 될 거 뭘까요?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은 바로 요거예요. 정렬을 반드시 해야 되겠군요. 반드시 정렬을 해야 한다. 다음에 4번 그룹별로 페이지를 달리하여 인쇄하기 위해서는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문제 볼 겁니다. 36번 볼까요? 다음 중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인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 셀을 위해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1번 선택한 영역 숫자가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택된 영역 문자가 입력된 셀의 수는 안 됩니다. 2번 영역. 세 번째, 선택한 영역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는 돼요. 그리고 선택한 영역의 합계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37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 피벗 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들 때 동일한 데이터로 관련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맞고, 3번 피벗 차트 보고서는 분산형, 주식형, 거품형 등 다양한 차트 종류로 변경할 수 있다. 없습니다.
피벗 차트 보고서는 분산형, 주식형, 거품형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에 4번 행 또는 열 레이블에서의 데이터 정렬은 수동. 항목을 끌어서 다시 정렬 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8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2번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시나리오를 하는 이유죠. 세 번째,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 있고 4번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값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 39번 볼까요?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 재별하는 것이 정렬이죠. 정렬 옵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중 선택 정렬할 수 있습니다. 3번 오른차순 정렬과 느린차순 정렬에서 공백은 맨 처음에 위치한다. 이 부분이 들어요. 공백은 항상 끝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처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백은 항상 끝입니다. 4번 선택한 데이터 범위 첫 행을 머리글 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0번 다음 중 아래에 C3 C2서부터 CG3이네요. 의 영역을 참조하여 여기죠. 여기서부터 C2서부터 여기네요. 그죠? 요거를 참조하여 C5셀의 점수값 C5셀 요거죠. 76점에 참조하는 것이 76점은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 즉 0, 60, 70, 80, 90이죠. 자기보다 자신 여기 해당되는 C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먼저 표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표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므로 호라이젠털에서 수평이죠. 찾는다. 룩업이죠. 수평으로 된 표를 룩업 찾아라. 찾을 값은 뭘까요? 바로 76에 해당되는 이걸 찾는 거죠. C의 5. C의 5 값을 찾는 거죠. 찾을 곳은 어딜까? 여기죠. 여기가 바로 찾는 거죠. 그래서 C2서부터 땡땡 바로 G3까지 찾는 범위죠. 그 다음에 값을 추출할 것은 이게 1번행, 2번행이죠. 2번행을 찾는 거죠. 이걸 2번행을 찾는 거니까 콤마 2가 되는 것이고 정확한 일체값 0을 써주면 안 되죠. 왜냐? 76이라는 값은 여기 없어요. 그죠? 근사하니까 폴스가 되죠. 추루값이 되죠. 정확한 일체값 0은 영문으로 폴스예요. 그리고 1은 추루예요. 그래서 폴스가 돼서는 안 돼. 정확한 일체값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